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로움과 고독 마지막 시간으로 외로움과 고독이 일으킨 은퇴 전후 세 가지 변화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전 변화는 가던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간이 비게 되고 또 그 일에서 만난 동료가 있었고 또 같이 사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은 떠나서 빈둥지가 되고 이 일을 찾던 동료들이 사라져서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서 건강한 몸은 점차 노화의 단계를 겪는데 그 사이에 돌아오는 우리의 급속한 변화, 1인 가구, 돈의 속도, 4차 산업혁명, 관계 및 역할의 축소, 인생 포트폴리오 점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대안은 일이 사라져 빈 시간이 된 부분을 평생 현역의 자세로 바꾸는 겁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는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돈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평생 현역을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부터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휴식하고 학습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도 퇴직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어느 순간 계속 조바심을 냅니다.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심심하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너무 빡세게 열심히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급작스럽게 전한 또 다른 걸 찾기보다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 이제는 가치 있는, 보다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작은 탐구들, 작은 시작들 이런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료와 가족이 채워주던 빈 둥지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는 무려 직장 생활 짧게 하고 나서 벌써 퇴직한 지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초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했던 것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다닌 겁니다. 매년 악기를 배우면 악기를 배우는 커뮤니티,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탄탄한 관계와 함께 자신이 자산을 늘리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서 그 속에서 더 행복하게 어울리면서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시간은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자기의 가치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덜한 것들은 아무래도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봉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속에서는 갈등이 아니라 의미와 행복에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노화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은퇴 후에 건강 챙기는 것은 돈을 버는 자산 활동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 소리야? 자산 활동이라는 게 건강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돈하고 상관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은퇴하고 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비용의 대부분을 의료비 지출로 쓰게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잘 보장이 돼 있어서 그 비용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료비로 지출이 되고 의료비로 지출이 되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챙기는 1시간이나 30분의 걷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작은 활동 등이 결국 이것이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막는 것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빈 시간을 더 활력으로 채워주고요. 또 새로운 이것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설렘, 가능성을 채워주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비대면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한 메타버스라든지 정말 흥미로운 요소가 많고요. 특히 요새는 그런 말도 있죠. 전에 이제 명함을 저도 퇴직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근데 지금은 명함 자체가 물론 많이 주어지지만 쓰지도 않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냥 검색해 보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그럼 김미경 TV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검색했을 때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 흘려듣기 쉬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가상세계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엄청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파이더맨이 뭐 12월에 개봉된다고 해서 우리 이제 아들은 굉장히 설레면서 그 스토리를 보는데 여기에서도 메타버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단서가 옛날에 매트릭스나 영화에서 보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그러한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부캐라든지 아바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웰다잉을 바라보는 시니어 관점에서는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 흔적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시키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디지털 세계 속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앞에서 얘기한 일이라든지 그 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정리해 보면요. 함께 하는 것이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앞에서 이런 흥미로운 주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이 있으면 외로움을 줄여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유발 하라리는 사람은 식욕처럼 이러한 사회성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근원적인 동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문화나 인류에 대한 통찰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것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는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을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작지만 지금 조그만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관계를 만드는 단추를 하는 그런 활동을 뭐 작게는 동네를 나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